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1부의 김호수, 고은별입니다. 네. 자, 이제 이번 주 코스피 2600을 안착할 수 있을지 여부를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던 우리 시장, 일단은 주 후반에 조금 상승을 했고 어제는 의미 있는 좀 반등을 했어요. 이러면서 외국인의 매수도 들어왔고 반도체를 포함한 대형주 위주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좀 더 길게 봤을 때는 7월 한 달 동안도 외국인은 여전히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앞으로의 좀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이번 주 미국에서 CPI나 PPI 물가지수를 잘 확인을 하고 나서 중동에서 있을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의 버틸 수 있는 체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PPI와 CPI 발표뿐만 아니라 소매 판매도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이 과연 지갑을 얼마나 열고 있는지, 과연 경기가 위축 국면에 들어서질 않았는지 이 부분에도 많은 집중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 월마트와 같은 소비재와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예고가 되어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금요일부터 우리 시장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지수가 유의미한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함께 저희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또 휴일도 있고 정치적인 이슈들도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는데, 자, 오늘 저희가 어떤 내용들을 살펴볼지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슈레이더를 통해서 최근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굉장히 잘 가고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도 선방하고 있는데 이 의료 AI 관련주들은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습니다. 과연 의료 AI, 근데 최근에 또 조금씩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포인트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이외에도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 여기에서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들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CPI 발표가 우리 시장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지도 예측해 보도록 하겠고요. 반도체 업황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잠시 후에 알아보시죠. 마지막으로 이코노미톡에서는 KB국민은행 장재철 박사와 함께 지난주에 발표된 88 부동산 정책 자세하게 좀 살펴보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함께 전략도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화요일도 힘차게 출발하는 마켓나우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포커스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세계 시장에서는 어떠한 이슈가 있었고 우리 시장은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 이 시간에 유한타증권의 천안본부점 김정섭 과장과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어쨌든 굵직굵직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우선 시장의 경계감이 좀 다시금 확산되는 분위기였는데요. 어떠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셨습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는 뉴욕 3대 지수가 주요 물가 지표 발표를 앞두고 혼주세로 마감되었는데요. 3일 동안 발표될 생산자, 소비자 물가 지표와 소매 판매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미국의 하반기 경제 상황을 가늠할 지표들인데요. 특히 CPI 수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시장에 큰 실망을 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긴장이 급속도로 높아지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경계도 투자 심리에 부담을 줬는데요. 이란이 24시간 안에 이스라엘에 보복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국제유가가 주말에 비해 4%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종목별로는 AI 대장주 엔비디아가 4% 급등하였고 슈퍼마이크로가 6% 급등하며 그간 하락세였던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한편 이달 초 증시 약세장이 진행되면서 깜짝 놀란 글로벌 투자자들이 시장 대표일수 추종 상품에 눈을 돌리며 반도체 등의 테마형 기술주보다 안정적인 분산 투자를 지향하는 모습인데요. 기술주보다 안정적인 대표 지수로 매수가 몰리는 건 아직 미래 성장 기대감을 오르는 기술주보다 약세장으로의 전환에 주가의 하방 지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혼조세가 펼쳐졌고 안전 자산 좀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국내 증시는 어떻게 출발될까요? 네, 금일 국내 증시는 주요 지표 발표를 앞두고 보합권 흐름 예상하고 있는데요. 전일 국내 증시의 경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대 상승을 보이며 지난주에 이은 반등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수급 악재에 시달리는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 속에 2600선 안착에 성공하는 흐름인데요. 경기 침체 공포감이 누그러지면서 국내 수출 호조 영향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반도체 섹터를 중심으로 상승폭을 키우며 낙폭과대였던 2차전지 섹터와 바이오 섹터가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앞으로의 상승이 이어지려면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보입니다. 지난주 폭락한 국내 증시에서 매도 폭탄을 솟아낸 외국인과 기관이 일주일 만에 사자로 돌아서면서 증시 반등에 힘을 실었는데요. 외국인 수급이 전기전자 대형주에 집중되며 하락세를 크게 보였던 반도체 기술주 흐름을 돌려놓았습니다. 급락장이 안정감을 찾아가며 주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땐 이전 수준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낙폭 과도에 따른 저가 매수가 유입되며 그중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이 진행되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낙관론보다는 갑작스레 찾아올 수 있는 급등락에 대비해서 일부 매도가 가능하신 종목들은 현금화시켜서 이후 상황을 지켜보시는 전략도 현재와 같은 변동성 장에는 유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일 국내 증시는 낙폭과대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2,600선에 안착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변동성 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현금 확보에 대한 중요성을 꾸준하게 언급해주고 계시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포커스였습니다. 자, 이슈 레이더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개장하기 전에 포착해야 할 이슈 알아보고요. 여기에 투자 전략 종목까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레이더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실리섭 전문위원 이데일리온의 곽유정 파트너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두 분이 어떤 이슈를 포착하셨을지 궁금한데 먼저 실리섭 위원이 포착한 이슈부터 확인해 볼까요? 함께 보시죠. 국내 의료 인공지능 기업들이 잇따라 해외에서 솔루션 성능을 인정받으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AI 성능 연구가 국제 저널에 게재되기도 하고요. 미국 FDA로부터 의료기기 시판전 승인을 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AI 관련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증시에서 소외를 받으며 올해 주가가 두 자릿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 성장성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날아갈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는 최근 들어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의료 AI 관련 종목들 흐름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인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시장에서 의료 AI주는 사실 굉장히 소외를 길게 받았고 요즘 주가가 조금씩 움직이긴 하지만 차트 보면은 거의 바닥에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그렇게 로봇이랑 함께 잘 가던 의료 AI 왜 이렇게 꺾였고 요즘 또 다시 살펴볼 만 할까요? 네, 그 당시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 아쉽죠. 초전도체주 완전 초열풍 불면서 그렇죠. 신성 델타테크 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있었고 그다음에 2차 전지도 그때 살아 있었고 그쵸. 로봇 로봇주 잘 있었고 갔고. 그렇죠. 이 로봇하고 이어진 AI. 그러니까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처럼 이게 만져볼 수 있는 로봇. 걔네는 로봇 팔이니까요. 거기다 루닛하고 뷰노는 이제 만져볼 수는 없는데 그렇죠. 그 인공지능 로봇인 거죠, 걔네도. 거기까지 이제 아주 뜨겁게 갔었고, 거기에서 이제 감속기로 이제 SPG, SBB 테크 이런 것도 같이 갔었고, 그래서 이제 2차 전지랑 반도체가 둘이 크게 싸우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초전도체랑 이 로봇 인공지능까지 나오니까 얘네가 이제 대체해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혹은 또 바이오가 갈 것인가. 코스닥에서 로봇이랑 AI가 엄청 관심이 많았었잖아요. 작년에는. 근데 지금 이제 최후의 승자가 일단은 최후라는 게 주식시장에는 없지만 올해의 지금 승자는, 현재는 바이오가 바이오죠, 됐어요. 그 자리가. 네. 그 자리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루니 뷰노를 가신 분이 이제 엄청 밀었는데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가 강하게 가버렸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도 이제 기회가
올 것 같다. 그런가요? 생각이 그렇죠. 이게 네. 여기도 이제 굉장히 이제 트렌디한 곳이고 성장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소외받았고. 그렇죠. 바이오가 이제 좀 죽어야 돼요, 사실. 이게 또 이제 네. 바이오 분들에겐 그렇지만 하나가 죽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뭔가 하나가 죽어야 한쪽으로 수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이 눌러야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거길 눌러야 다른 데로 터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바이오가 워낙 득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이제 좀 저기압인데 고기압이 다시 이쪽으로 오면은 여기가 또 태풍이 올 수 있다. 네. 뭐 그거를 지금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이슈가 떨어지려면 이제 또 핑계거리가 필요하거든요. 그쵸. 제일 모멘텀. 좋은 게 어떤 커다란 무슨 회의나 박람회가 열려야 돼요. 그렇죠. 행사, 이벤트 이런 예. 게 있어야죠. 이번 달에 게임스컴이 있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게임주가 조금 움직이는 감이 있고 지금 여기도 큰 행사가 하나 열렸어요. 뭐죠? 8월 8일 날 코엑스 컨퍼런스 룸 2홀에서 미래 헬스케어 트렌드 컨퍼런스가 개최됐는데 아, 그래요? 여기 우리가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 그 모든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이제 뭐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뭐 괜히 휴가 갖고 막 휴가철에 더워 죽겠는데 네네. 힘들고 바가지 쓸 바에는 이런 코엑스에서 시원한 데서. 행사가 굉장히 많이 열리잖아요. 네. 전기차 행사도 열리고 많이 열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러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여기서 뭐가 열렸냐면 이게 이름에 그대로 있습니다. 헬스케어의 트렌드. 앞으로의 그러니까 헬스케어의 트렌드가 앞으로 뭐냐, 미래 헬스케어의 트렌드가 바로 인공지능이 헬스케어의 접목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판이 인공지능판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 룸에서 열렸는데 미래 헬스케어 트렌드 컨퍼런스가 하나 있고요. 네. 이거는 누구나 뭐 소정의 돈만 내면은 갈 수가 있는 것이었고요. 네. 또 한쪽이 있는데 의대생 그리고 젊은 의사분들만 모셔서 이거는 의대생 그 지금 뭐 다니고 있다는 재학 증명서라던가 지금 현재 의사 면허증이 있으신 분들만 참석할 수 있어요. 두 개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 특별 세션이 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헬스케어 트렌드가 요렇게 인공지능이 접목해서 바뀌는데 이런 트렌드 안에서 의사들의 역할은 앞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네. 이 두 가지가 크게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AI 기술이 의료를 도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헬스케어 기업에서 나와서 강연을 했고 네. 아까 말한 대로 의대생이나 의사분들이 와서 그걸 경청을 하면서 앞으로 내가 의사가 되고 의대생 입장에서 의사가 되고 의료 현장에 갔을 때 이런 것들을 AI를 어떻게 접목시켜서 서비스를 더 할 수 있을 것인가 아주 중요한 자리였죠. 그래서 전복이 가능하답니까? 예, 뭐 가능하다고 하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어수선한데 네. 참석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어. 왜냐면 지금 의사들이 파업을 해서 하셔가지고 그리고 신입 의대 정원 늘리는 거에서도 굉장히 지금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700명이 참석을 했거든요. 여기 지금 언론 보도상으로는 의대생과 젊은 의사분들만 무려 700여 명이 참석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의사 파업으로 어수선하지만 어쨌든 미래에 나는 의사를 먹거리로 삼아야 되고 뭐 우스갯소리로 그 어떤 의사분이 나 이거 때려치고 뭐 전기공 한다고 해서 또 난리가 났잖아요. 용접공이 웃음냐 하면서 네. 진짜 할 것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의사분들이 어쨌든 의사 현장으로 돌아갈 건데 언젠가는 그러니까 이게 그 노는 동안에도 이런 것들을 학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트렌드를 따라가기 그러니까 위해서. 관심이 엄청 많다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마존의 헬스케어 앤 리서치 조민성 총괄 대표가 참석을 하셔가지고 아마존 본사가 지금 현재 실제로 헬스케어 혁신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발표를 하셨고요. 네. 정말 다국적 제약사 대기업까지 왔죠. 그다음에 의료 AI 기업 우리가 뭐 루닛, 뷰노 대표적으로 두 개 얘기하죠. 네네. 모두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루닛의 백승옥 의장이 직접 참석을 해서 2024 의료 AI의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서 강연하셨고요. 뷰노메드 딥카스를 개발한 회사죠. 뷰노의 주성훈 연구본부장이 나와서 AI가 의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강연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이런 굵직한 포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의료 AI주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핑계거리가 생겼다. 보시면 알겠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많이 눌려있는 상황, 조정을 받을 대로 받은 상황인데 뭔가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 AI 관련 종목들 최근에 주가 흐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고은배 앵커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소외를 받는 의료 AI 관련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우선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한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의료 영상 진단 분석 기업인 뷰노와 루닛 같은 경우에는 올 초와 비교했을 때 주가가 50에서 20%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루닛 같은 경우에는 1월 달만 보면 82,000원대였던 주가가 이달 5일에는 3만 원대 초반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었고요. 그 뒤부터는 저점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면서 현재 구간 37,000원대까지 회복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아직 거래량과 수급적인 측면은 아쉬운 부분이고요. 뷰노 같은 경우에는 전일 4%가량 상승했고 최근 꾸준하게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5거래일 연속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의 매수세가 최근에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도 4%가량 오름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국내 1세대 의료 인공지능 관련 기업입니다. 5거래일 연속 반등하고 있고요. 2일과 5일 주가가 24%가량 밀렸기 때문에 저점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이고요. 세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무려 11%가량 급등을 했는데요.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이슈를 받으면서 시장에 좀 관심을 받았습니다. JLK 같은 경우에 최근 미국 FDA 승인과 관련된 긍정적인 이슈를 꾸준하게 들려오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전일에도 6%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면서 최근 의료 AI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연 바닥을 딛고 다시금 반등을 시도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자 이렇게 의료에 관련 종목들 흐름을 봤습니다. 최근에는 어쨌든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신현님과 그럼 종목을 하나 좀 골라볼게요. 어쨌든 뭐 지금 뭐 가격적인 메리트는 전부 다 많이 주가가 조정받았기 때문에 아래 단에 위치해 있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차트가 안 좋으면 안 갖고 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뷰노가 이제 뷰노 차트 좋나요? 중요한 이동 평균선에 네. 닿았기 때문에 갖고 왔습니다. 오, 자, 그리고 뷰노가 아까 전에 그 뷰노메드 디카스를 개발한 뷰노 주성훈 연구본부장이 직접 나와서 AI가 의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강연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 강연뿐만 아니고 제품을 소개하는 부스를 설치해서 다 볼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뭐를 했냐면 당연히 뷰노메드 디카스, 디카스죠. 그다음에 가정용 심전도 측정 의료기기 하티브 P30 이거를 부스에 전시를 해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네. 뭐 뷰노메드 디카스가 새로 공개된 건 아니고요. 뷰노메드 디카스가 일반 병동에서 전 연령 환자 대상으로 사용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전에는 19세 이상이었거든요. 네.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는 아시는 분은 캐치하셨을 건데요. 네. 왜냐하면 지금 가장 많이 인력 공백이 생긴 데가 어디입니까? 성형외과입니까? 피부과입니까? 안과입니까? 치과입니까? 아니죠. 어디예요? 소아과. 소아과는 안 그래도 지원율이 떨어지는데 다들 솔직히 그걸 욕할 수는 없어요. 성형외과, 피부과 돈을 많이 버니까 소아과 네. 가보세요. 돈 얼마입니까? 1,000원 내면 감기 치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아과가 인력이 부족합니다. 네. 응급 일실도 부족하고. 그런데 19세 이상이었으면 소아과에 적용이 안 됐던 거죠. 그게 지금 전연령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소아과나 응급병동에 인력이 부족한 거를 네. 뷰노메드 디카스가 메워줄 수 있는 이 길이 열린 거죠. 그걸 정부에서 허용해 준 거예요? 네, 우리나라? 지금 그게 열렸습니다. 19세 이상에서 전연령으로 확대된 게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네네. 아. 그리고 이게 정확히 뭐냐면 그 EMR이라고 여기 전시회도 있었는데 네네. 우리 종합병원 뭐 가면 안 좋죠. 아프면 가야 되니까. 종합병원 가면 크게 컴퓨터 하나가 중앙에 있어요. 네네. 거기에 의료진들이 돌아다니면서 입력을 하거든요. 그 입력하는 게 뭐냐면 이름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뭐 수축, 이한, 혈압, 그렇죠. 맥박, 호흡, 체온, 개인정보, 나이 측정 시간 이게 쫙 개인정보, 있어요. 건강정보 예, 다 거기 들어가 EMR이라는 컴퓨터에 그 입력되면 EMR 전환 시스템에 입력이 되는 네.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간호사분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것도 사실 유리한 부분이긴 한데 간호 인력은 의사 인력보다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그쵸. 그걸 주로 간호 인력이 다루기 때문에 이 뷰노한테 더 유리하기도 해요. 그 부분이. 근데 어쨌든 심정지 발생 위험도를 0점에서 100점까지 점수를 표시해서 나타내 주는 게 뷰노의 뷰노메드 디카스입니다. 디카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제도를 받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신의료기술이 나오면 원래 평가를 받아야 되는 기간이 있는데 네네. 이거를 빨리 선진입을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근데 선진입을 허용해 주는데 선진입을 허용한다는 거는 병원에서 이걸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요인이 뭐냐? 비급여.
내과 의사 박 원장이란 만화 보셨나요? 아니요. 이서진 씨가 않았어요. 주연해서 들어와도 네. 나오거든요. 네. 그걸 보면은 내과 의사가 어렵게 해서 됐어요. 근데 돈이 되는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내과 소아과가 싸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게 맨날 돈 받으려고 하는 게 폭행 상해 진단서 떼주면 10만 원, 20만 원 다 비급여거든요. 돈이 많이 돼. 그래서 진단서만 네. 떼드려요. 그래서 여기서도 비급여를 하게 되면은 병원에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뷰노메드 딥카스가 아까 전에 전 연령 환자 대상으로 확대된 거 플러스 네. 비급여가 됐다는 게 굉장히 확대의 기폭제가 됐어요. 비급여를 해줘 버리니까 얼마 정도냐면은 뭐 비싼 건 아닌데 비급여가 병원마다 청구 금액이 하루 기준으로 7,000원에서 10,000원 정도예요. 네네. 환자 환자 한 명당 기준으로. 근데 이게 어쨌든 7,000원, 10,000원을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비급여가 되니까 병원에서 많이 도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소아 환자들도 많이 도입을 하기 시작했죠. 아까 전염력으로 확대돼가지고. 이게 원래는 2025년 7월까지만 지금 한정적으로 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정부에서 기존 유예기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을 하면서 2년이 더 늘어나서 일단 2027년 7월까지 비급여가 가능해졌습니다. 좋습니다. 비노메드 딥가스가. 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비노메드 딥가스를 들여오면은 일단 소아 환자가 만든 일반 병동에서는 이거를 7,000원에서 10,000원씩 환자당 계속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딥가스 말씀해 주신 게 보급이 많이 되면은 지금 어쨌든 뷰노는 적자잖아요. 네. 실적 개선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비노메드 딥가스가 뭘로 돈을 버느냐? 구독 서비스입니다. 이게 구독. 병원이 이거를 도입한 다음에 월 구독료를 내고 요거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깔리면 깔릴수록 초반에 이 판매 관리비를 빼고 이득이 나기 시작하는 시점이 어느 순간 올 겁니다. 기본 매출 수익이 잡히겠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6월 달 기준으로 30개 기관 15,000병상에 보급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빅5 중에서 삼성 서울병원 하나를 깨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빅4를 만약에 다 먹는다. 이러면 굉장히 시장이 크게 확대가 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뷰노를 의료 AI 중에서 탑픽으로 골라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바로 곽유정 파트너님도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저는 셀바스 헬스케어 가지고 왔는데요. 셀바스. 네, 우리 신 소장님이 열변을 토하면서 매드 토크 하시더니 정말 네, 매드 하셔가지고 매드 이슈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조금 워워 컴다운 하면서 저는 이제 뷰노랑 좀 차이점은 있어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모기업이 이제 셀바스 AI고 그쵸, 제가 셀바스 오늘 AI. 가지고 온 기업은 이제 셀바스 헬스케어,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AI가 접목된 이제 의료기기를 만든다라는 점에서 가지고 왔고 사실 대부분의 의료 AI 관련 종목들이 뷰노처럼 적자가 지금 아직까지는 지속되고 그러니까요.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 지금 실적장인데 그럼에도 적자, 불구하고 네, 굳이 그러니까. 적자 기업을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 점까지 고려를 해서 제가 종목을 픽해 왔고요. 이 셀바스 종목 헬스케어는 같은 실적 경우에는 나오나요? 실적이 한 200억대 정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차트 안 좋으면 안 가져온다 말씀 주셨는데 보시면 네. 깜짝 놀랍니다. 지금 최근에 7월 달부터 거래량부터 주면서요. 그것도 골든 크로스가 지금 2번 정도 그렇네요. 떠준 상황에서 정배열로 지금 완전히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낙폭 이후에 지금 흐름 보시다시피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와주고 있는 차트는 더 흐름이라 좋은데요? 네, 기술적으로 예,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 가면은 혈압계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보실 수 네네. 있을 것 같은데 국내 전자동 혈압계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을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 외에도 각종 이제 의료기기, 진단기기들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 기업을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제 이유 중 하나가 AI 또 초음파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미국의 이제 AI 의료 사업을 하고 있는 울트라 사이트와 같이 함께 공동 연구 개발을 해서 지금 이스라엘 군 그 응급 현장 진료용으로도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요. 작년 7월에 미국의 FDA 승인도 받았고 네. 그다음에 올 하반기에는 한국의 군 스마트 의료 시스템 내에서도 사업화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진행을 이제 준비 중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마지막 이제 포인트 우리 시청자분들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아직까지는 시장이 테마 장세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지금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 중에서 아직 이제 숨은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 게 해리스 쪽에서는 제2의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메디케어를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죠.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메디케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65세 이상 노년층과 신체 장애가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의료보험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지금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메디케어를 지금 삭감하려고 하고 있지만 지금 이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런 메디케어 쪽을 더 강화하겠다. 그리고 가입 영역을 낮추고 적용 대상을 넓힐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메디케어 관련 숨은 수혜주로도 지금 현재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셀바스 헬스케어를 좀 더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의료 AI 관련 종목이 어쨌든 바닥을 좀 찍고 다시 올라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이 두 분이 알려준 종목들 잘 체크를 해보시고 의료 AI 쪽에 전반적으로 좀 매기세가 붙을 수 있을지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함께 확인해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강유정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는 어떤 내용일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지난 1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난 이후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차관회의를 열고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인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에 대한 기틀을 잡을 예정인데요. 현대차 역시 전기차 13종에 들어가는 제조사를 전면 공개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에 대응했습니다. 과연 전기차 이러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앞으로 달릴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요즘 최근에 사회적인 이슈이기도 하죠. 전기차 화재 발생 이후에 여기에 따라서 전기차에 대한 공포감이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으십니다. 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는 것 같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도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대응책을 마련해라. 그리고 정부에서도 대책 회의를 한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가 어떤 걸 봐야 됩니까?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수혜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2차 전지를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쪽을 봐야 되는 건지요?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 이슈를 다룰 때 시장에서 크게 테마 형성이 이루어지진 않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LG 에너지 솔루션 가지고 오기도 했었고 지난주까지만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정부 쪽에서 좀 대책 마련을 하는 게 필요하다까지만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국내 시장에서도 관련 테마가 대거 형성이 된 모습이에요. 어제 이제 상한가 간 종목들 보면 이닉스나 3기 EV, 그리드 위즈 무려 이제 3종목가량 이런 배터리 화재 와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테마 종목들이 상한가를 갔고요. 네. 또 그 외에도 급등세가 나온 종목들도 지금 대거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테마가 형성됐을 때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고 보고 있어서 관련 이슈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이 인천 서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발생한 이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지금 이 피해를 본 차주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를 했는데요. 무려 자차 보험 처리 신청만 지금 600대 정도 육박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지금 중고차 시장 전기차 매물도 지금 늘고 있어서 전기차 접수량이 직전 대비해서 무려 184%나 지금 증가했다고 네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비슷한 이제 동일 전기차 차량군인 벤츠 EQE 300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5,900만 원대로 이제 매물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만 해도 거래가 어느 정도 선에서 진행이 되냐면 6,400만 원 정도 그렇게 이제 매물이 나왔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500만 원 정도 이게 감액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른 이제 브랜드 이런 전기차 차주들 역시도 이런 이제 불안감으로 인해서 지금 이런 차량을 처분하려고 하는 움직임들도 많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중고 전기차 가격이 지금 브랜드 할 거 없이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는 그러게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아무래도 이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태에서 장기화가 될까 걱정하는 분위기가 지금 만연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전기차 수요가 둔하게 되면 미래 사업에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 개발하고 있는 자율주행이나 소프트웨어 기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미래 기술들이 거진 다 전기차를 기반으로 해서 전제를 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전기차에 탑재되는 부품 종류가 기존 내연기관차보다 한 30% 정도 적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구동을 이제 통제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서 정부 쪽에서는 이런 이제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을 하기 위해서 9월 초에 이제 발표를 하기로 했었는데 대책.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서 너무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전기차 포비아 현상이 계속해서 좀 가중화될 것을 이제 우려를 해서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단기 과제는 일단 미리 공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일 일단은 긴급하게 회의를 열고 오늘 이제 좀 어느 정도는 이제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지금 이야기가 한 3가지 정도로 나뉘어지는 것 뭐죠? 같아요.
일단은 전기차 그 충전 시설 설치를 지상에다가 해야 된다 지하에 이런 말고. 이제 이야기가 네.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 설치를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지상에 설치하는 곳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이제 제공을 하자라는 그런 구조금 방안을 지원해서. 현재 지금 네. 고려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지금 충전기 관련해서 말이 많죠. 100% 완충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화재 발생 시 파급력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이 충전율과 그리고 충전 시간을 제한하고 또 충전을 방지할 장치 부착을 지금 현재 확대하자라는 이야기도 같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력선 통신이라고 해서 PLC 모델이 장착된 완속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네. PLC 모뎀 같은 경우에는 차 내에서 자체적으로 충전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급속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PLC 모뎀이 장착이 되어 있지만요. 완속 충전기에는 없는 것으로 지금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일 같은 경우는 그리드 위즈와 같은 PLC 모델 관련 종목들이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배터리 제조사 공개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중국의 배터리로 인해서 이런 화재 발생이 나오다 그렇죠. 보니까 지금 전기차 지금 제조 외에는 배터리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뭐 유럽 같은 곳에서는 2025년도, 2026년도에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이제 의무화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이미 공개하는,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 쪽에서도 이를 의식을 해서 배터리 정보 공개 여부에 따라서 구매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 등을 지금 현재 논의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미 지금 우리 현대차 그룹이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같이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전기차들의 배터리 정보를 지금 공개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국내 이런 완성차 기업들이 공개를 한 만큼 또 해외 외제 기업들 역시도 이를 따를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어제 현대차, 기아가 공개를 했고 KG 모빌리티도 동참한다 이야기 나오고 있고 BMW도 배터리 종류 공개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종목들의 흐름 좀 체크를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배 랭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전기차의 화재를 예방하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 강한 매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월 일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종목들이 참 많았고요. 거래량도 강하게 동반되면서 어제 상한가에 올라선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닉스와 3기 EV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고요. 민테크도 27% 강세를 보였습니다. 나노팀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되기 전에 7,900원이었던 주가가 14,000원대까지 거의 100% 이상의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도 있는데요. 다만 이렇게 테마가 형성된 이후 매기세가 강하게 쏠리면서 5거래일간 주가가 상승을 했고 이로 인해서 관리 종목, 투자 주의 종목으로 선정된 기업들도 많습니다. 변동성이 강한 만큼 투자자들의 접근에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별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렇게 전기차 대책, 화재 대책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테마주가 형성이 됐어요. 자, 이런 테마주들이 단순 테마로 끝날 건지 아니면 좀 추세적으로 계속 좀 이어갈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돼요, 그러면? 저는 나노팀이라는 기업을 나노팀. 가지고 왔고요. 소재 만드는 기업입니다. 네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전기차 캐즘 현상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그만큼 지금 현재 배터리사들 역시도 이런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재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매출액으로 네.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 기업에서 만들고 있는 소재가 두 가지 정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방열 소재와 방염 소재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름만 봤을 때는 비슷한데 방자가 방열 같은 경우에는 롤방, 그러니까 열기를 빼주는 그런 이제 방열 방출할 소재라고 때. 볼 수가 네. 있어서 충전할 때 과부하가 되면 열이 쌓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충전 시 열을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방열 소재라고 볼 수가 있고 네. 방염 소재 같은 경우에는 막을 방자를 써서 화재 지연을 방지해주는 게 방염 소재라고 볼 수가 네네. 있겠습니다. 방열 소재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에서 독일, 미국, 일본 쪽에서 선점하고 있는 데다가 기술력 같은 경우에도 60에서 70% 정도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를 보고 있고요. 대신에 지금 방염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미 특허를 많이 냈습니다. 특히나 열폭주 방지 패드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 셀이 다른 셀로
이어져 나가는 것을 화재를 지연을 해주고 거기에다가 15분 정도 화재를 또 지연시켜 준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기술적으로 지금 흐름 봤을 때도 8월 기점으로 V자 반등 강하게 지금 현재 나와주고 네.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시가 구간이 전일 종가 구간에서 시작한다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흐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나노팀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노팀을 첫 번째 종목으로 주셨고요. 뭐 그러면 이 추세 전반적인 이 테마 추세는 단기적으로 끝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단기적으로는 좀 더 이어질 거라고 네. 보고서 전제하고서 지금 이 관련 테마를 눈여겨보자라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관련해서 전기차 화재 관련된 테마 형성이 됐는데 신 위원님은 어떤 종목 보세요? 예, 그 주식가입 부분이 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드 위즈에 네. 대해서 내용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네. 보충 설명만 하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아까 그 차트 얘기를 했는데 저 여러 가지를 보지만 저의 첫 번째 1번은 무조건 20선 위에 있는 것만 합니다. 21선 위에. 21선이든 20주선이든 20계열선이든 아. 일단 월봉에서 20계열선 위에 있어야 일봉, 주봉에서 20선 위냐를 따져봅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가 가져오는 모든 거는 20계열선 위에 있어요. 아. 근데 지금 그리드 위즈나 나노팀은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주봉이나 월봉에서 20선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일봉에서 20선 위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드 위즈를 했다는 거. 그게 네. 첫 번째입니다. 다음에 뭐 상승 N자리 모양은 더 따져봐야겠죠. 네. 그게 있는 것이고 아까 PLC 모뎀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급속 충전기에만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완속 충전기엔 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달면 단가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마진이 안 남으니까 그쵸. 안 달죠. 근데 이제 이걸 의무화 시킬 겁니다. 그래서 완속 충전기에 PLC 모뎀에 이미 장착해서 스카이블루 11을 이미 출시한 그리드 위즈에게 이 지금 수급이 몰리는 것이고 네. 이 지난해 이미 수출 300만 불 달성했을 때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 때 직접 이 회장이 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네. 그 모습, 그 뉴스의 모습, 그것도 아마 엮여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왜 일어나냐면 네. 우리 핸드폰도 충전을 100% 해놓고 가만히 놔두면 자연 방전이 몇 프로 일어나요. 그렇죠. 근데 PLC 모뎀이 그걸 잡아줘야 되는데 완속 충전기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연 방전으로 몇 프로 빠져나가니까 얘가 이 자연 방전된 거를 방전된 거로 인식해서 4% 빠졌네? 4% 또 충전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충전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될 위험이 있는 거예요. 이번 청라 화재는 충전 중에 화재가 아니었습니다만 그쵸. 충전 중에 화재가 그 전에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완속 충전기를 쓰다 보면은 그런 일이 발생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100%를 충전시켜 놓고 코드를 바로 자다가 나 100% 됐네 해서 뽑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쵸. 계속 그럼 자고 꽂아놓죠. 이런다 계속 놔두는 거예요. 네. 그럼 자연 방전이 되면 지네가 알아가지고 조금 빠지면 계속 충전을 요구합니다. 계속 충전을 요구하다 보면 과충전이 일어나서 뜨거운 경우에 지하주차하는 경우에 열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잡아주는 게 PLC 모뎀인데 완속 충전기엔 의무화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되니까 의무화를 시킬 거니까 아까 보시다시피 그냥 하면 의무화를 안 하니까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강제적으로 의무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그리드 위즈가 탑픽으로 떠오른 거예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드 위즈까지 열 방지 쪽에서의 테마가 형성이 됐습니다. 오늘 또 정부에서 어떤 대책들이 조금 발표가 될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서 두 분이 말씀해 주신 충전기 쪽에서의 이슈가 나오면 또 주가 반응할 수 있으니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좋은 전략,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마켓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종목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연한 크래프톤 보겠습니다. 상상인 증권에서 발권했네요. 이제는 PUBG, 배틀그라운드에 대해서 원 IP 리스크가 아니라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2분기 7,070억 원을 시현했고요. 대부분이 모바일에서 나왔습니다. 모바일 매출액만 5천억 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죠. 예상대로 서프라이즈를 시현하긴 했는데 그 폭이 대단히 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시장 컨센서스는 1,900억 원대의 영업이익이었고요. 이 상상인 증권에서는 서프라이즈를 예상해서 2,400억 원대를 예상했는데 실제 영업이익은 3,300억 원으로 시장 예상치도 크게 상회하고
상상인증권의 예상치도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상회의 이유는 모바일에서 대부분 나왔고요. 특히 중국에서 화편 적용이 서프라이즈를 시연한 걸로 보입니다. 목표 주가는 기존 45만 원에서 47만 원으로 높였는데요.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시죠. PUBG, 즉 배틀그라운드 IP는 출시된 지 7년이 지났는데요. 최근 들어서 역주행하면서 다시 재유행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PC를 무료화한 효과도 이제서야 나타나고 있는데요. PC 무료화한 시점은 2022년인데 당시에는 조금 하향 안정화 매출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가 2023년부터 계속해서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실제로 역주행하고 있는 흐름이 여기에서 확인이 되죠. 일단 업데이트가 성공적으로 되고 있고요. 경쟁사 즉 발로란트라든지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이탈한 유저들이 100으로 유입되고 있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PC에서도 모바일에서도 최고 매출 경신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입니다. 또한 컨센서스를 상회한 주 이유는 모바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특히나 중국의 그 파이 비중이 많이 있었습니다. 화평 정영 중국판 배틀그라운드의 이름인데요. 텐센트와 함께 공급하고 있는데 서프라이즈를 시연한 걸로 보이고요. 화평 정영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여름 시즌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텐센트와의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의 실적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PUBG가 초대형 슈팅 IP로 성장 중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원 IP라는 리스크로 판단했다면 이제는 프리미엄으로 판단해야 될 때다라고 밝힌 상상인증권. 계속해서 크래프톤의 주가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네, 크래프톤 지난 6개월 동안 실적을 따라 꾸준한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30만 원 이하에서 주가가 머무르고 있는데요. 상상인에서는 이것이 47만 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오늘 다수의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상상인에서는 올해 최고의 신작은 바로 PUBG다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이어서 다음 리포트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적이 잘 나온 종목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화장품 종목이고요. 하나증권에서 발간했고 완벽한 실적이다라고 2분기를 리뷰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2분기 181억 원의 이익을 달성했습니다. 한국 법인이 실적을 견인했는데요. 143억 원 나왔고 미국 법인은 조금 아쉬운 43억 원 기록했습니다.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한 거고요. 특히 한국 법인의 경우 하나증권의 추정치를 40%나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연하면서 전 법인의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목표 주가 12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직전 목표 주가가 9만 5천 원이었습니다. 직전 목표 주가 발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큰 폭의 상향 조정이 재차 나온 겁니다. 다음 장 살펴보시죠. 국내 법인 보겠습니다. 먼저 매출액이 분기 처음으로 900억을 돌파했는데요. 최근 K뷰티가 글로벌리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면서 가동률이 상승하고 있는데 따른 겁니다. 특히 선크림이나 세럼 같은 기초 제품, 고부가 가치 제품이고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팩트나 비비크림 같은 베이스 제품, 마찬가지로 고부가가치의 제품입니다. 이 같은 고마진 품목 중심으로 수주 물량이 늘어난 게 실적 견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미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실적이 나왔는데요. EWLK 등에서 신제품 용기의 개발이 지연되는 등의 일회성 이슈가 매출에서도 있었고 이익단에서도 있었습니다. 법인별로 비중을 보면 국내 법인에서 특히나 기초제품군의 비중이 70% 이상으로 상당히 높아진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법인별로도 영업이익 추이를 보면 짙은 녹색으로 표현된 국내 법인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미국 법인도 마찬가지로 회색 그래프로 표시된 부분인데요. 성장을 이룩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매출을 분석해 봤을 때는 상위사의 집중도가 증가하고 있는 게 특징인데요. 상위 5개 고객사의 매출을 합산했을 때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이렇게 상위 고객군 향, 품목도 늘어나고 물량도 확대되면서 가동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동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다수가 아마존의 상위에 랭크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고 이를 기반으로 신제품 제안도 많이 받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상으로 마켓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한식 파트너입니다. 먼저 전날 밤 미국 증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지수 자체가 뚜렷한 움직임이 없는 채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약 4%대 급등했는데 최근 B100 출시 지연 리스크에도 UBS 등 일부 외사들에서 지연 시기가 4주에서 6주에 불과하며 그 공백의 시기를 기존 칩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한다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한 여파가 컸습니다. 국내 증시도 지금 회복 구간에 있으며 코스피가 2,600포인트 선으로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 증시들은 8월 5일 폭락 이전 수준으로 주가가 복귀된 것에 비해 그 회복 탄력성이 조금 못 미친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도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 워낙 대외 변수에 더 크게 흔들리는 구조적인 특성을 지닌 국가긴 하나 수출이나 이익 피크아 우려는 이전에 비해 덜해졌다는 점, 외국인 순매도 강도도 약해졌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보아 하방 경직성은 확보에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종목 잔세가 전개될 것 같습니다. 이들 주가 움직임 이외에도 장중에 중동발 뉴스 또한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당전 관심 종목 및 뉴스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부에서 배터리 제조사에 대한 공개 과충전 제한 검토가 있습니다. 민테크, 그리드위즈, 3기 EV 관련주로 있고요. 전기차 화재도 지난 급발진 사건처럼 후발주들이 따라오며 테마가 형성이 되었기에 이번 주 매매 대상에 올려놓으시고 관련주를 정리해 놓으시되 철저하게 대장주 위주로 매매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휴전 협상전 보복, 이란 며칠 내 이스라엘 직접 공격 가능성이란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휴니드, 한국석유, 흥하이온 등이 있는데 이란의 위협에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 테마는 스윙 형식으로 가지고 가기에는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지만 당일 매매 관점에서 볼 때 언제든 상승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므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수도권에선 모자라고 지방에선 전기가 넘친다고 합니다. 송정만 확충이 시급하다라는 뉴스가 있고요. 관련주로는 제용산업, 제롱전기, 일진전기가 있습니다. 전력 관련주가 대체적으로 과대낙폭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손익비가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력 이슈는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켓 스탠바입니다. 이제 장 출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간 8시 49분 막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일단은 CPI, 7월 CPI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의 여부를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뉴욕 연은 3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2.3%로 급락했다라는 소식은 그나마 조금 안도감을 주는 모습이었고요. 그런데 반면에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중동에서 여전히 부각되고 8월 15일 정도에 이란 쪽에서 이스라엘을 공습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WTI가 4%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러면서 뉴욕 증시도 눈치 보기 장세, 이런 것들 불확실성을 조금 기다리면서 확인해야 한다는 심리가 작용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오늘 어떻게 또 출발을 준비해야 할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마켓 스탠바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체인베스의 오현진 팀장, GC인포 박수범 대표,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출발 전에 두 분과 함께 이슈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장 전에 저희가 확인해 봐야 할 개장전 탑3. 먼저 오현진 팀장님은 어떤 걸 먼저 보실까요? 네, 이번 주에는 이제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지표 얘기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최대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게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라고 보시면 되겠죠. 컨센서스 같은 경우 전월 대비해서 0.2% 상승입니다. 그래서 9월 금리 인하 전망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시장은 일단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강하게 발동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를 보면 이제 반발 매수가 유입된 이후에 방향성 탐색이
필요한 구간에 좀 진입을 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특히 이번 주에는 이제 광복절 휴장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휴장을 앞두고 이제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까지는 시장의 물량이 일부라도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하시고 광복절, 그다음에 또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좀 적극적인 매매 포지션을 잡아 나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미국 지표에 대한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국내 반도체주의 추가 반등 여부도 좀 관건입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미국의 그 반도체 장비 업체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실적 발표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일단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성과가 난다라고 한다면 반도체주의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반도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를 계기로 이번 우려감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지 여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주를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호재가 많이 노출된 종목보다는 앞으로 나올 호재가 조금 더 많은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는 삼성전자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동안 주목받았던 후공정 장비 말고 이제 전공정 장비 업체들 여전히 저평가 매력의 그 위치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요. 삼성전자라든지 전공정 장비주 위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국내 증시가 반등 시도 나오면서 부진했던 자율주행 관련주에 일부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카카오 모빌리티가 서울시 자율주행 시범지구 내에서 이제 차량 호출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 자율주행 배송 로봇이 횡단보도 횡단에 최근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배송 로봇도 지금 보행자의 지위까지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봇 시장의 성장 기대감 꾸준하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특히 이제 자율주행 서비스의 상용화 기대감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테슬라도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자율주행 관련주들 모트렉스라든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런 종목군들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미국에서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 만큼 지표를 가장 먼저 언급을 해주셨고요. 이와 함께 반도체 그리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모멘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박수범 대표는 어떠한 이슈 세 가지를 꼽으셨을까요?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친환경 에너지 관련 종목들의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해봐도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이유는 정부에서 지금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2026년까지 대략적으로 지금 이제 최대 8기가와트까지 지금 해상 풍력 발전을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최근에 CS 윈드가 생각보다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왔죠.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는데 여기서 이런 내용들이 국내 시장에서의 정부의 적극적인 풍력 발전에 관련되어서 이제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트럼프가 얘기했던 게 IRA법을 이제 폐지하겠다는 얘기를 간혹 했었던 부분인데 재밌는 건 이제 공화당이랑 오히려 지금 이제 화석 연료를 쓰고 있는 기업들, 그쪽에서는 오히려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친환경 에너지를 설비 투자를 지금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IRA법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라는 관점에 공화당과 관련 기업들이 그렇게 트럼프 의견에 좀 반대하는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서 그렇다면 트럼프도 용가리 통뼈는 아니죠. 주변에서 다 싫어하는데 그걸 혼자서 밀고 나가기에는 좀 힘들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풍력 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태양광 쪽도 마찬가지고 이쪽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어차피 태양광 모듈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아주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는 있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지금 이제 약간 좀 보복 관세처럼 해서 지금 상당히 좀 많이 관세를 좀 많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회사들, 하나솔루션의 하나큐셀,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좀 수혜를 보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대형 그 해운사인데요. 해운사의 이제 머스크 CEO가 최근에 한마디 했습니다. 원래 지난주에 얘기했던 내용들이었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좀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빈센트 클럭이라는 이제 CEO가 CNBC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소매업체와 소비자 브랜드의 미국 수입용 주문은 여전히 견고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해운사 CEO가 이런 인터뷰를 하는 거는 거의
거의 뭐 하지 않는데 아주 독특한 이제 인터뷰였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무튼 그 정도로 지금 이제 해상물류 쪽으로는 이제 머스크가 전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업체다 보니까 그 CEO의 발언에 힘이 좀 실리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다. 그에 따라서 최근 들어서 뭐 머스크도 마찬가지고 뭐 국내 H&M도 마찬가지고 해운사들이 최근 조선 발주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조선주들에게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지난 6월 달이었습니다. 6월 달에 BMW랑 노스볼트 간에 약 2조 원 정도 되는 이제 배터리를 이제 납품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노스볼트 같은 경우에 과거에서 보면 저도 과거에 노스볼트라는 회사를 많이 분석해봤지만 이 회사가 재밌는 건 2차 전지를 만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율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진입 장비가 상당히 좀 높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옛날에 뭐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를 내재화하기 위해서 뭐 진짜 LG 에너지 솔루션이 쓰는 장비 똑같이 만들고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일하던 분들을 그대로 데려와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율을 50% 이상을 넘기지 못했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좀 곤혹스러워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아무튼 뭐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BMW에 대한 이제 노스볼트 간의 이제 계약이 거의 뭐 이제 끝났다라고 좀 봐야 되고, 그 부분에서 수혜주가 지금 현재 삼성 SDI가 지금 언급이 계속되고 있고, 헝가리에 있는 공장을 지금 생산 라인을 2개로 이제 더 늘리겠다라는 얘기가 좀 최근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SK온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뭐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그래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지금 현재 매출과 영업이익을 좀 가져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삼성 SDI가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알려주신 뭐 업종이라든지 종목들의 흐름 오늘 잘 주시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양시장 일단은 뭐 상승 출발하면서 분위기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오늘 시장 출발하게 될지 동시효과 상황 더 자세하게 고은별 앵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요일장 국내 증시 이제 출발도 2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역시나 상승 출발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양시장 1% 넘게 상승했고 오늘도 그 시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0.3%가량 상승하면서 2,628포인트까지 올라설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1% 상승하면서 773선에서 출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대형주들을 좀 기대해 볼 만한 한데요. 코스피 200이 코스피보다도 2배가량 더 많은 0.6%의 상승이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출발 상황 함께 보시죠. 1위부터 5위권 예상 상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역시나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6% 강한 탄력이 나오면서 18만 원 선 다시금 터치할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전자 역시나 1.8% 강세 76,900원 단에서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힘을 내줬던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는 한 걸음 쉬어가고요. 현대차 역시나 오늘은 쉬어가는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권의 예상치 결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 현대라는 반대로 0.6%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9월에 밸류업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 번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KB금융은 보합권 출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보시죠. 1위부터 5위권 봤을 때 어제 쉬어갔던 삼천당 제약이 일부 반등하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이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0.8%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권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가켄바이오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시세를 이어가고요. 휴젤도 1% 이상의 강한 상승 나오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혼조세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자, 2024년 8월 13일 화요일 국내 증시 출발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미국의 CPI 지수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중동 쪽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은 또 8월 15일 광복절 휴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면서 안정적으로 투자를 이어가야 하는 한 주입니다.
자, 양시장이 오늘 일단 엇갈리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아까 동시효과 상황에서는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 예상했는데 코스피가 0.3%대 상승세 2,600선 안착에 계속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약보합권 수준 0.1%대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772포인트 선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반도체 관련해서 외국인 수급들이 조금씩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동반해서 1%대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코스피의 지수를 끌어올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의 분위기 어떨까요? 출발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고은별 앵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8월 13일 화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다소 엇갈린 채 출발을 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한 가운데 엔비디아가 4% 이상 상승을 했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유가증권 시장은 0.3% 상승으로 출발하면서 2,627선을 터치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0.1%가량 빠지는 모습으로 출발을 알렸습니다. 역시나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 유가가 간밤에 급등했다는 건 좀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겠는데요. 지금 니케이 일본 지수 같은 경우에 1.3%가량 강세를 보였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출발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시죠. 오늘도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10일까지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45%가량 증가했다라는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됐었죠. TSMC가 지난달에도 역시나 잘 팔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가운데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다는 게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훈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일제히 1% 이상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의 탄력이 더 좋습니다. 1.6% 강한 상승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한 걸음 쉬어갑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1%가량의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삼성 SDI도 1%가량의 내림세가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2차 전지 배터리 화재 방안에 대해서 강한 대응 방법을 좀 논의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반등했던 2차 전지, 오늘은 쉬어가는 움직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흐름 보시게 되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모두 다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요.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0.6에서 8%가량의 오름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저 PBR 관련 기업들 지금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0.8% 오름세로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최근 주택 공급과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삼성물산이 좀 신호를 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신한지주, KB금융, 삼성화재와 같은 지주사들이 일제히 상승 출발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쉬어갔던 네이버가 오늘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반면에 카카오는 오늘도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2% 이상 상승하면서 시총 상위단에서는 상승 탄력이 가장 좋은 것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조금 다른 움직임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0.7%가량 하락으로 출발했고요. 에코프로는 상승과 하락을 오고 가는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흐름이 그다지 좋지 않은데요. 최근 많이 상승했던 만큼 오늘은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알테오젠, HLB, 삼천당제약,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까지도 일제히 하락을 하면서 지수단을 좀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은 어제여서 오늘도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HPSP가 1%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리노공업도 0.4%, 이오테크닉스는 2.7%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고요. 로봇 관련 기업들 최근 꿈틀거리고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9%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고요. 화장품 관련 기업들은 다소 엇갈립니다. 실리콘2가 쉬어가는 반면에 파마리서치는 0.6%가량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업종별 상승률을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 전기전자 업종이 가장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두 종목이 강하게 상승했을 때 역시나 움직이는 업종이고요. 오늘 1%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를 포함해서 자동차 업종도 오늘 0.9%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고요. 간밤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금 불거지면서 이로 인해
WTI가 4%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정유 관련 기업들 오늘 0.9%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앞서서 지금 지주회사라던가 보험, 증권 관련 기업들 강한 상승이 나왔었는데 보험 업종이 지금 5번째로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저 PBR 관련 기업들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기업들도 반응을 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은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오늘 개장하고 나서 어떠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계실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는 일단은 코스피가 0.4%대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나 방산, 조선 이런 업종들이 오늘 역시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고요. 그동안 많이 또 올라왔던 제약바이오 쪽이나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쉬어가면서 코스닥 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 다시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되면서 771포인트 선에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급 상황도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일단 600억 원 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아직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진 않고 있는데 현물에서 일단은 코스피 외국인의 600억 원 매수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함께 매도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함께 매도하고 개인 투자자들만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낙폭이 조금 더 내려가면서 770포인트대까지 지금 내려갔습니다. 자, 이 원달러 환율의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조금 올라가면서 다시 1,370원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출발할 때 1,371원대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현재는 1,370원 60전, 70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의 흐름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런 시장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지금 2% 넘게 상승 탄력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조금씩 더 힘이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현준 팀장님과 시장 분위기 확인해 볼까요? 네, 국내 증시 양시장 이제 혼조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미국 증시도 간밤에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특징적인 것은 장중에 변동성이 많이 수반됐었다라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고 뭐 중동 관련된 지정 확정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증시 역시도 단기 급락 이후에 저가 매수가 들어왔고 현재 위치에서는 방향성을 탐색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단기간에 거의 V자 가깝게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크게 더 상승할 모멘텀이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제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신규 상장주인 뱅크웨어 글로벌이라는 종목이 공모가를 하회해서 마감을 했고 오늘도 추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공모주를 또 하기만 하면 어느 정도는 벌었잖아요. 근데 그런 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의 투자 분위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이제 낙폭과대 종목을 사면 돈을 벌 수 있었다면 지금은 지수가 어느 정도 회복된 구간이기 때문에 종목 선별이 더더욱 중요한 위치까지 왔다. 그만큼 투자의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종별로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운수창고 업종이 가장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1% 정도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적인 모멘텀이 또 좋은 섹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대한해운이나 HMM을 비롯한 해운주가 오늘 2%에서 3% 정도 강세입니다. 조선주의 강세를 거의 따라가지 못했는데 최근에 가격 매력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해운주에 대한 저가 매수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음식료 업종도 1.2% 강세입니다. 삼양식품과 사조대림, 오뚜기 같은 경우 1에서 2% 강세. 실적 모멘텀은 견조한 상황에서 시장이 급락할 때 같이 빠진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메꾸기 위한 반등들 나타나고 있고 항상 학습 효과를 기억하시면 시장이 급락할 때는 대부분의 섹터가 같이 빠지는데 빠르게 올라오는 것은 실적주다. 네, 이 부분을 오늘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계업종도 괜찮죠. 네, LIG, 넥스원, 퍼스텍 특히 그중에서도 네, 방산주 반등합니다. 중동 관련된 리스크가 꾸준하게 부각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 IT주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등 출발했다가 현재 약간의 숨고르기를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제약바이오주 오늘은 좀 밀립니다.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에서 일부 종목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네, 이전과 같이 이제 급등하는 현상은 나타날 가능성이 별로 없겠죠. 그래서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을 단기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현재 시점부터는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봤고요. 자, 박수범 대표님과도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일단 지금 시장이 아침부터 좀 약간 좀 보수적으로 좀 대응하는 물량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리고 지금 기관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뚜렷하게 지금 올리겠다 내리겠다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포지션 변화가 없는 상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요즘 뭐 시장 자체가 워낙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만, 바이브 섹션이라는 단어가 요즘에 또 다시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바이브 하면 우리가 이제 감정적인 태도를 얘기하는 부분들이고, 뭐 세션이라면 리세션을 얘기하는 건데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시장이 안 좋은 건 아닌데 심리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워한다라고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뭐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그나마 좀 잘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봐도 좀 반등 흐름이 좀 잘 형성이 되고 있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 올라가고 있고, 크래프톤이 또 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생각보다 정말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죠. 매출이 7천억을 좀 살짝 넘겼는데 영업이익이 3천억을 넘겼습니다. 원래 컨센서스가 원래는 약 1,900억, 2천억이 조금 안 된다라고 좀 봤었던 부분인데 3천억을 넘기면서 생각보다 배틀그라운드가 지금 인도 시장을 비롯해서 꾸준하게 매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PC 버전의 물량들이 상당히 좀 많이 좀 판매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크래프톤의 실적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고, 그러다 보니까 증거사들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에 거의 한 10개가 넘는 증거사에서 크래프톤 목표가를 다 상향 조정했습니다. 적게는 32만 원, 많게는 뭐 40만 원 이상까지 또 지금 이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지금 현재 게임주 안에서도 독보적인 상승 실적을 내고 있는 회사가 크래프톤이라고 보여지고, 같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종목에 따라서 나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명심하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같은 업종에 있으니까 이건 이제 2등주니까 3등주니까 같이 올라가겠지 라는 이제 막연한 기대감으로 대응하기에는 좀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만큼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약화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실적에 대한 그러다 보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간밤에 또 유가가 또 많이 올랐어요. 서부 텍사스 유효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두바이 뭐 브렌트 유효 할 것 없이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보여주고 있고, 중동의 지정 리스크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고, 뭐 이런 부분들이 유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흐름들인데, 뭐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S오일이라든지 뭐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대응해 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시간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반도체 좋다, 괜찮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했던 부분들이었고, 뭐 TSMC가 지난주에 7월달 매출이 상당히 좀 업그레이드되고 8월달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삼성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전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제가 어제 자신감 있게 좀 말씀 좀 드렸던 부분이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우리가 들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수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세 흐름을 보여주는 이유는 2차 전지 쪽이랑 제약바이오가 오늘은 좀 빠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내려가고 있지만, 그래도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상승 분위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뭐 패키징 쪽도 마찬가지고, 선단공정 쪽도 마찬가지고, 관련 종목들의 소재 부품 장비 쪽은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요. 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어쨌든 뭐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은 힘을 받아주면서 상승한 여력이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 출발 전에 CJ제일제당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3,835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 넘게 증가했다라는 실적을 공시를 했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것과 거의 부합하는 수준의 조금 높게,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 영업이익을 확인하면서 오늘 주가도 CJ제일제당 1% 내외로 상승 탄력을 받고 있고요. 이외에도 어제부터 다시 또 테마가 붙었던 이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열 차단, 열 방열과 관련된 테마도 오늘 관련된 종목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여전히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과 업종 더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지 지금 또 많은 검색과 주목되고 있는 업종 종목의 흐름 고은별 앵커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14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와 관심도가 높은 섹터 싱크풀을 통해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가장 많은 섹터는요, 가스입니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산 천연가스 시설이 있는 러시아 본토 일부를 장악하면서 유럽으로 향하는 천연가스 수송로가 또 다시 막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면서 이로 인해 가스 관련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이와 함께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나 가스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매수세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열폭주 관련 종목 섹터도 오늘 역시나 뜨겁습니다. 전기차 공포의 확산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종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회의를 진행 중이죠. 이에 대한 모멘텀 국내 증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열폭주 관련 기업들 섹터 역시나 많은 검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점 더 커지면서 방산에 대한 검색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5일 전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 4개국 정상과 통화를 하고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자제를 촉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을 받으면서 방산 기업들 좀 주목받고 있고요. 이에 연장선상으로 유가에 관련된 검색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유가 관련 기업들 좀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최근에 많이 상승했던 진단키트, 엠폭스, 비만과 관련된 코로나19와 관련된 섹터에 대한 검색도는 굉장히 높습니다만 차익 매도 물량이 오늘 강하게 출회가 되면서 이로 인해 섹터 자체는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싱가포르를 통해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건 셀레믹스입니다. 30%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전자 분석 기술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일부 종목으로는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셀레믹스를 중심으로는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INC 같은 경우에는 24%가량의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INC는 반도체 관련 기업이고요. 최대 주주가 어제 장내 매수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세를 좀 분출하고 있는데요. 어제에서 오늘도 강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열처리 관련 전기차 화재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일부 중심으로 강한 상승이 이어지고 있죠. 대표적으로 신진 SM이 오늘 23%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플루토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적은 투자자들의 강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투자 주의 종목으로 좀 언급이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16%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고요. 이렇다 할 이슈가 포착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가스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그 아래쪽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GSE가 12%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고요. 오늘 방산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방산 관련 기업들도 오늘 두 자릿대 상승을 보이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무려 9%가량의 강한 상승, 크래프톤도 9% 이상의 오름세가 지금 포착되고 있다는 점도 시장의 특징입니다. 다음으로는 거래량이 강하게 쏠리고 있는 기업들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상위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면요. 역시나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슈를 갖고 있는 섹터가 지금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가스와 관련된 기업 GSE가 강한 거래량 쏠리고 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을 때마다 부각받고 있는 해운 관련 기업 흥하해운 그리고 KBI 메탈 역시나 메탈과 관련되는 기업도 7%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마리화나 관련 기업인 오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되면서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기업인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4%가량 빠지고 있고요. 역시나 오늘 지금 매기세가 좀 순환이 되면서 화재와 관련된 기업, 어제 강한 상승을 보였던 3기 EV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늘 시장에서 하락을 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거래량 상위 종목에 좀 포진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오늘 이 시장 속에서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는 일단은 반도체가 시장을 끌고 가고는 있는 상황인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결국에는 방산주라든지 석유 관련 종목들, 가스 관련 종목들이 오늘 시세를 좀 많이 분출을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오윤진 팀장님과 그러면 종목들을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오늘 가장 강한 섹터 중에 하나인 방산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 로템인데요. MSCI 한국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국지수에 편입이 되면 좋은 종목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추가적으로 인덱스 물량 유입에 따른 수급 개선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감이 이제 오늘 급등에 또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본업이라고 볼 수 있는 방산 수출 계속해서 좋습니다.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에 대한 기대감 꾸준하게 부각이 되고 있고요. 현대 로템이 수출하는 방산 부분의 마진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곧바로 이익으로 연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은 높습니다.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각국이 방산비를 갑자기 줄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만큼 실적 가시성이 가장 높은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 전고점을 돌파한 신고가 패턴이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보유하시는 게 맞겠죠. 신고가 패턴이라는 것은 매물이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매수에도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합니다. 목표가를 정하지 말고 추세가 꺾이기까지 보유하시는 것이 신고가를 대응하는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진 SM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 플레이트 업체기는 한데 이 열폭주를 지연시키는 단열 CT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오늘까지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오늘에서 내일 정도만 아마 모멘텀이 소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부채가 대책 마련에 나서겠지만 이런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큰 수익을 받는다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지금 시장이 약간 보합권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테마주로 수급 쏠림이 심한데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이런 방열 시트라든지 관련된 어제부터 급등한 기업들의 시세가 마감될 수 있으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물량을 축소할 타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메카 코리아까지만 보겠습니다. 화장품 OEM, ODM 업체인데 일단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2분기 연결 영업이익 181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62%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법인의 매출은 감소했지만 국내와 일본 부분의 매출이 좋았고요. 중국 이외의 성장이 눈에 띄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화장품주는 앞으로 중국 매출 비중이 낮은 기업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시세를 확장하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선별적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 급락했던 것도 중국 지역의 매출 부진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거든요. 그래서 중국 지역의 매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업체는 차별적인 상승을 하겠죠. 코스메카 코리아도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니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까지 화장품 관련 종목 실적 발표한 종목 하나 봤는데 뭐 전반적으로 뭐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잘 가는데 오늘 화장품주들이 또 많이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맥스가 10% 넘게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도 2% 가까이, LG생활건강 1% 넘게, 실리콘2도 역시 1% 넘게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외에도 좋은 흐름은 역시 뭐 게임주나 오늘 로봇주들도 좋은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6% 넘게, 게임주도 크래프톤을 선두로 해서 대부분의 게임주들이 오늘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박수범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지금 현재 계속해서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1.6%나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24만 원까지가 전 고점이었는데 그 부분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정도로 HBM에 대한 수요는 지금 현재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지 절대 줄어들고 있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빅테크들의 지금 이제 계속해서 AI 칩에 대한 주문량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양산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HBM의 수요에 대한 막강한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해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지 않나. 최근에 보면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전자제품들 같은 경우에도 온 디바이스 AI 칩을 삽입된 예를 들어서 뭐 냉장고라든가 세탁기라든가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백색 가정이라고 얘기하는 품목들이 다들 AI 칩이 들어가면서 이제는 과거에 뭐 정말 1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아기가 뭐 3살, 4살밖에 안 되는데 이제 말을 이제 막 시작할 때 이제 냉장고와 대화를 하기도 하고 세탁기와 대화를 하는 모습들을 과거에 뭐 드라마에서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냉장고에 지금 현재 어떤 제품이 지금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떻게 해서 빨래를 하면 좀 더 건조가 좀 잘 되고 좀 더 뭐 좋아질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대화를 한다는 겁니다. 세탁기와 대화를 하는 시대고 그리고 냉장고와 대화를 하는 시대. 뭐 이렇게 해서 백색 가전 쪽도 이제 온 디바이스 AI 그러니까 비스포크를 중심으로 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는 좀 약간 좀 SK 하이닉스와는 좀 약간 결이 다르게 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가져갈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오늘 같이 이렇게 지금 현재 시장이 어느 정도 낙폭을 보여주는 강한 낙폭을 보여주는 섹터들이 좀 많이 좀 발생을 하고는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렇게 반도체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건 결과적으로는 시장 자체가
좀 장중에 밀릴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라간다는 건 투자 심리가 다시 한번 더 정상화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고 투자 심리만 잡아주게 된다면 종목들에 대한 업종에 대한 구분 없이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함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여전히 탄탄하다. 지금 오히려 좀 기회일 수 있다라는 의견 계속 박선원 대표님은 알려주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시장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지금 코스피는 약보합권 수준으로 다 탄력이 많이 줄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0.7%대 낙폭이 조금씩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쉽지 않은 시장인데 어떻게 대비할지 키포인트 먼저 오현진 팀장님부터 오늘 핵심 키포인트 알려주시죠. 네,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일단 시장이 숨고르기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봅니다. 기술적으로도 급락폭을 상당히 돌려낸 위치이기 때문에 단기 매물 소화가 분명히 필요해요. 이렇게 되면 추가 매수했다가 빠져나가시는 분들, 본전에서 매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한 번의 지수가 뚫어내기보다는 반락 이후에 재반등을 할 것으로 보이니까 주초에는 조금 여유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표라든지 실적 발표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지표 확인, 또 실적 발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시고 매수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보니까요. 지금은 일단 포트 관리에 좀 집중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 발표하고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박수범 대표님은 오늘 키포인트 뭘로 보십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였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 얘기해도 지겹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지금 이제 포지션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고 이들이 주가가 반등을 주고 올라가야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투자 심리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공략해볼 만한 좋은 종목들은 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쪽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에도 수소 관련된 연료전지 이 부분들에 대한 이제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도 좀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쪽도 보게 되면 지금 풍력도 좋고, 제가 봤을 때는 태양광도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확실하게 포지션 변화를 좀 보여줬고, 그 부분에서도 개인 투자자분들도 최근에 보니까 하나솔루션을 많이들 좀 매수 대응을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흐름들이었는데 아무튼 지금 신재생에너지 쪽도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공화당도 지금 트럼프가 몸담고 있는 공화당도 지금 현재 ARA법을 폐지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엑슨모빌이라든가 쉐브론이라든가 이런 회사들도 ARA법을 지금 현재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따지자면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들도 오늘 계속해서 눈여겨보면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오늘 장 출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핵심 키포인트까지 종목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선발 종목입니다. 자, 오늘은 SK증권 이천지점 서용원 차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세요?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하나오션 보고 있습니다. 조선주 하나오션을 선택을 해주셨는데, 자, 조선주 일단은 지난주 조정 이후에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 하반기 연말까지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사실 좀 좋은 업종을 택한다라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장세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말씀해 주셨듯이 조선 섹터에 대한 반등이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산과 조선 두 섹터에 대한 부분들이 함께 좀 맞물려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을 텐데요. LNG 운반선이라든가 컨테이너선, LPG선이라든가
또는 방산 쪽에서는 잠수함이나 구축함, 군함, 경비함 등의 특수선도 건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일본 MOL과 윈드챌린저를 공동 설계를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풍력 관련된 모멘텀을 함께 좀 받고 좀 모멘텀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조금 지연되는 부분들이 좀 수주가 좀 지연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최근 LNG 수주가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면서 아직 상반기에 대한 실적이 좀 회복되지 못했으나 하반기부터는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기준에서도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놓여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조선주에 비해서 좀 덜 오른 모습들이 있습니다만 최근 좀 기관성 수급들이 상당히 좀 강하고 박스권에서 빠른 회복성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을 이제는 좀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한화오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조선주만큼 지금 상승 탄력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오히려 기회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가격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네, 우선 지금 현재 가격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가격서부터 좀 조정자를 이용하셔서 좀 공략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정 폭가는 35,000원, 박스권 상단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추가 상승도 좀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절가는 27,000원 단 좀 잡고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신다라면 충분히 다른 조선주를 좀 따라가는 움직임들을 하반기에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화오션 함께 조선주 동반 상승에 참여할 수 있을지 저희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정도의 가격에 한번 매수 타이밍 잡아보자는 의견 잘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차장님,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조선주 중에 한화오션을 선정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매수해볼 수 있는 타이밍인지 잘 판단해 보시고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이코노미톡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중요한 경제 이슈 가운데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들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다양한 경제 지표가 줄져 발표될 예정인 만큼 오늘도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인데요. KB국민은행의 장재철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하고 돌아오시죠. 네, 오늘 밤 미국의 PPI를 시작으로 해서 굵직굵직한 경제 지표가 연이어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 우리 증시가 목요일장의 휴장이기 때문에 지표를 잘 예측을 해보고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좀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한 지금인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 발표될 지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이야기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PPI부터 알아볼까요? 네. 이번 주에 발표될 네. 물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큰데요. 엄청 커요. 네. 이거는 연준이 통화 정책을 쓰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목표가 있잖아요.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인데 완전 고용 면에서는 8월 초에 소위 그 실업률 쇼크 때문에 시장이 되게 출렁거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나오는 물가에서도 또 충격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현재 예상되는 7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는 6월보다는 좀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요. 생산자 물가는 6월 달에 2.6에서 2.4%로 내려오고요. 네. 소비자 물가 헤드라인 기준으로는 3.0에서 2.9 그리고 핵심 코어 인플레이션은 3.3에서 3.2 정도로 0.1%포인트씩 낮아질 거로 보입니다. 이제 그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운송비와 그 자산 관리 서비스 수수료가 많이 올랐었어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뭐라 그럴까 그 의료 서비스와 또 항공료가 내려오면서 상충이 좀 됐군요. 내려오고 또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이 올랐었는데 중고차 가격이랑 항공료가 내려오면서 좀 물가를 낮추는 그런 네. 효과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또 목요일 날, 현재 시간으로 목요일 날 소매 판매 그 지수가 나오는데 이거는 전월보다는 좀 올라갈 거로 보여요. 0.2% 정도 올라갈 거로 보이는데 가장 큰 이유가 6월 달에 미국에서 사이버 공격으로 자동차 판매가 상당히 줄었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반등하는 부분이 있고요. 계절적 요인 때문에 좀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러한 자동차의 그 일시적 요인을 빼면 전월보다는 0.1% 감소할 것으로 보여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가와 소매 판매 전반적인 내용들을 본다고 하면 소매 판매에서의 그 하방 리스크 그리고 물가가 둔화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었던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이 기대는 그냥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해서 시장에는 큰 충격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시장 전망치에 크게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시장은 좀 스무스하게 넘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박사님께서 사실 일본의 7월 금리에 대해 시장 대부분이 좀 동결을 언급을 했는데 박사님은 인상을 예측을 또 해주셨어요. 그런데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은행이 이번 달에 진행되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과연 금리에 대한 스탠스를 어떻게 취할지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인하할지 아니면 동결할지에 대한 궁금증도 갖고 있는데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지금 7월 한국은행의 금통위 이후에 네. 바로 그 뒤에는 8월 달에도 8월 22일이죠. 금리를 동결할 거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 8월 달에 들어오면서 시장도 변했고 맞습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에 있어서의 금리 결정 경로도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면 8월 금리 인하에도 우리가 좀 가능성을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첫 번째 이유가 말씀드린 대로 연준이 당초 2번 인하에서 3번 인하로 이제 그 경로가 바뀌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일부에서는 아직까지 9월 달에 50bp 인하를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이미 시장 금리나 여러 가지 금융 가격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먼저 금리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외환시장에서의 변동성 확대나 이러한 것들은 과거보다 줄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의 최근에 나온 88 부동산 대책이나 아니면 9월 초부터 시작될 스트레스 DSR 같은 것들 물론 큰 기대할 수는 없는 부분도 있지만은 여전히 주택 가격의 안정에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곧 집값 상승과 연결되지 않을 수 있는 개연성도 있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최근에 우리 경제 지표가 상당히 부진합니다. 2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전기 대비 마이너스 0.2% 역성장했고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 현재의 그 경기 상황을 나타내 주는 것을 보면은 지금 4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 가계부채나 아니면 기업들의 부채 부담을 낮추고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가 역성장하는 지금 지표도 나오고 있고 어쨌든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리 인하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야기 말씀해 주시면서 8월에 우리 시장의 변동이 컸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증시의 영향을 좀 고스란히 받았던 이유가 있었는데 아시아 증시의 흔들림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미 증시의 회복력을 따라가 주지는 못하는 그런 아쉬운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우리 시장 그러면은 앞으로의 방향성이 어떨지에 대한 예측을 좀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데 V자 반등이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좀 변동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지 박사님의 견해도 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V자 반등을 기대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적어도 미국 대선이 있는 11월 달까지는 네. 변동성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지금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의 변동보다 아시아 증시의 변동, 특히 일본과 한국 증시의 변동폭이 컸다는 점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네. 그 가장 큰 이유가 이미 7월부터 시작된 반도체 부분에 대한 또 AI 부분에 대한 우려가 아직까지는 존재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의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중국의 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에 의해서도 경기가
좀 주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 증시의 가장 큰 변동성을 가져왔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이슈도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있고 일본도 연말까지 0.5에서 0.75까지 금리를 인상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수 경계가 부진하다는 점이 사실 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국내 증시 수출 데이터는 잘 찍히고 있습니다만 내수 경기 침체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답답한 건 우리 증시가 글로벌 증시와 비교했을 때, 일본 증시와 비교했을 때 많이 상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충격은 고스란히 받고 있다는 게 다소 아쉬운 부분인데 어쨌든 11월 대선, 미국 대선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변동성은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세 가지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그 포인트 가운데 88 부동산 대책,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부동산 가격이 좀 오르고 있다는 거, 신호가 다시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이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주담대 금리를 또 높인다고 하더라고요. 높이기도 했고 이와 함께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공급이라던가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어떠한 포인트를 좀 가장 주목하고 계신지 박사님은 좀 어떤 부분 보셨어요? 예, 보도자료를 보면 상당히 방대합니다. 내용 너무 많고 네. 한마디로 이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네. 가장 특징적인 거는 12년 만에 그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6년 동안 순차적으로 42만 7천 호를 공급하는 겁니다. 근데 수도권 쪽에 약 한 21만 호를 공급하고 여기에는 그린벨트 해제와 공공택지의 효율적인 이용 그리고 그 네. 신축 매매 임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 빌라 아파트 말고 비아파트 빌라 같은 것들을 임대를 해가지고 신축된 걸 이제 사서 그걸 임대하는 겁니다. 아, 정부가 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11만 호를 공급하는 건데요. 이런 대책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전세 시장이나 아니면은 그 빌라 부분에 있어서의 그 경기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도 빌라는 이제 전세를 안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불안해서.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책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미 확정된 21만 7천 호를 조기에 공급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촉진법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조기에 이제 공급할 수 있는 영향을 만들고요. 그리고 LH 공사로 하여금 미분양 매입 확약. 그래서 미분양이 되면 무조건 사주겠다. 뭐 이런 거. 미분양이 되면요? 예, 네. 예, 뭐 미분양이 돼도 네. 그런 걸 다 사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그 부동산 관련된 경기의 그 위험 요소들을 정부가 공급 확대라든지 아니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특히 주목할 것은 주택 공급 여건을 좀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그 주택 보증금을 35조로 늘렸습니다. 약 5조 정도 늘렸고 그리고 미분양 기업 구조조정 리츠, CR 리츠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 지방 그 미분양 해소화를 위해서 이런 것도 하고 있어서 사실 집값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좀 올라가고 있지만은 지방은 내려가고 있거든요. 아직도. 네,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그렇죠. 있군요. 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지방의 건설 경기를 좀 개선시켜준다는 이런 어떤 정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이지만은 기본적으로 도심이나 서울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증가시킨다는 점, 그리고 공공택지를 좀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점, 여러 가지들이 상당히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돼 있는데 문제는 사실 지금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6년 동안 순차적으로 공급을 한다는 게 우리 국민들한테는 좀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올해와 내년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뭐 10만 호씩 그 공급 계획을 발표한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좀 우려되는 사항이 그 그린벨트 해소하는 거. 그린벨트 해소하는 데는 또 법적인 또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11만 호 정도를 이제 빌라나 이런 쪽으로 공급한다고 그랬는데 임대주택을 통해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선호도가 낮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부 정책과 국민들이 어떻게 좀 잘 어우러져 가지고 좋은 결과를 낼지는 상당히 좀 기초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법이 좀 시행이 되고 나서 대책이 시행이 되고 나서의 반응을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정부가 뭐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매입이라던가 이러한 강경책을 제시한 이유는 건설 업황이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고금리가 지금 너무 지속되고 있고 신협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 부분의 대출 연체율이 10%대로 급등한 것으로 지금 또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실업자 증가 추이를 보게 된다면 건설업 쪽의 실업자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로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쉬고 계시는 건설업 종사자들이 많다는 건데요. 금리 인하라던가 이런 정부 정책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이 회복하기에는 요원하다라는 뭐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건설 업종의 방향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예,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설업 부분의 부진이 상당히 심합니다. 네. 저희들이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건설 투자를 좀 봤을 때 네. 지난 3년 동안 건설 투자는 이 장기적인 추세 밑에서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만큼 건설 경기가 부진하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금 88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시장은 88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때 코스피 지수 내에서 건설 업종이 약 한 5%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3일 연속 어제까지 상승을 해서 약 한 8%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러한 점은 그동안 부동산 PF 이슈라든지 아니면 미분양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부진했던 부동산 경기에 이러한 대책이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씀드렸듯이 건설이라는 것이 착공부터 완공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그리고 이미 지금 부진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해소되는 데에도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건설 경기 자체는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올해 하반기까지는 좀 어떤 가시적인 어떤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런 효과들이 좀 나타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실 문제들이 해소가 되는 2025년이나 돼야지만 경기 자체, 건설 경기, 체감 경기 자체는 2025년에 대한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건설 업종에 대해서 2025년 우선 내년이 지나고 나서야지 업종이 좀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내수적인 부분이 되게 크잖아요, 건설 업종이. 내수 경기 자체가 지금 많이 안 좋은 상황인데 만약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게 된다면 우리 경기 내수가 좀 더 그래도 반등을 할 시그널을 좀 포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25bp 네. 0.25%는 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네. 통화 정책이라는 것이 기조 전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에서 3.5%까지 올리면서 상당히 긴축 기조를 유지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 기준금리 기준으로 실질 기준금리는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그만큼 소비와 투자에 부담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궁극적으로는 건설 경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당 부분이 부채 부담, 부채 상환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나죠. 그렇죠. 부담이 네. 상당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해소가 필요하고 이제 우리가 금리 인하라는 얘기도 하지만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피벗이 된다는 게 그렇죠. 중요한 거군요. 피버팅을 네. 통해서 네. 금리가 점점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3.5%인 금리가 2.5%까지 내려올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재철 박사와 함께 금리 인하로 인해 건설업종이 앞으로 어떻게 가게 될지 정부의 대책 마련과 관련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나눠봤습니다. 과연 한국은행은 이번 달에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단행할까 이 부분 한번 주목해 보시면서 오늘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CEO의 인터뷰가 X에서 생중계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디도스 공격이 있어서 지연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네요. 오늘 어떤 이야기 나올지 저희 마켓나우 2부, 3부 계속 함께 하시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보다 더 정확하고 발빠른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